세기의談판으로 불리는 북한과 미국의 두 번째 핵談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 30분, 260일 만에 메트로폴 호텔에서 다시 만납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은 20분가량의 단독 회담과 1시간 30분 동안의 친교 만찬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최소 5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의 이른바 통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하노이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 하루에 끝날 수도 있다, 아니다, 1박 2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1박 2일 일정인데 아주 꽉 찬 그런 순서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두 사람 상견례가 이루어지고요. 20분 동안 이제 단독 회담을 하고 친교 만찬해서 오늘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그 다음에 오찬, 그리고 이제 뭐 산책 같은 걸 좀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동안에 이제 합의문이 마련이 되면 이제 서명식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뭐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은 아주 성공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래서 최소한 5번 이상 만나기 때문에 오늘 만남의 첫 순간부터 이제 어떤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느냐가 이제 상당히 결과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9번이나 서로 편지를 교환했기 때문에 뭐 친구처럼, 펜팔 친구처럼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내일 공식적인 단독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찬 자리는 그냥 뭐 단순한 탐색전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뭐 탐색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겠죠. 처음에 한 20분 동안 두 사람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동안의 만찬에는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뭐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그 20분 동안에 했던 얘기 중에 핵심 키워드 정도는 또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러면서 분위기 좋게 해서 이렇게 사전에 친교 행사를 한다는 게 내일 회담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북미 간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전쟁을 하다가 적대 관계를 수십 년 동안 해왔고, 그래서 불신의 벽을 이제 깨서 작년에 센토사에서 그 선언에서도 나오듯이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이 한반도 비핵화 해결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그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이런 공동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양국 지도자 간에 저렇게 친교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건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있어서 조금 더 나가면 상응 조치도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몰딜에서 빅딜 쪽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도 오늘 저녁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오찬만 했잖아요. 그 오찬 했을 때와 이번에 좀 부드럽게 만찬을 시작했을 때 임하는 태도라든지 분위기는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아무래도 뭐 칵테일이라도 한잔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또 약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안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완전히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반 트럼프 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얼버무렸다가는 이번에 아주 그냥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최근에 그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듯이 제재를 완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목표였다. 그 얘기를 한 거는 이번에 제재 카드를 뭔가 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좀 풀어주더라도 놀래지 말라는 미국의 반발을 사전에 이제 억제하려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제재 풀어주고 싶다. 그러나 풀어주려면 좀 의미 있는 행동을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저께 저녁에 저도 피곤하기도 하지만 어디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저기 온 게 3일 동안을 달려와서 정상회담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 뭐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만남 그 내일까지의 그 회담에 있어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면서 베트남처럼 발전을 가져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집권할 수 있는 네. 기반을 다지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비핵화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얻을 건 최대한으로 하려면 그 묘수가 뭘까? 그거를 지금 공략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안 살려주면은 얻을 거를 못 얻기 때문에 나름으로는 그 실질적인 내용을 주면서도 대미 억지력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 그것이 뭘까를 지금 구상하고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역시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북한이 어디까지 진전된 비핵화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냐, 네. 그리고 이에 상응해서 미국은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말이죠. 영변을 비롯한 핵시설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네. 또 검증하에 폐기하는 방안을 북한이 동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요번에 기념주화 만들 때 놀라운 게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태극기가 들어가요. 네. 이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 보면 작년에 평양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이게 북미 간에는 정체 상태인데 우리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상당한 진전을 이뤄놓은 거거든요. 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거 속임수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가서 사찰 받겠다는 얘기고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고정 발사되지만 이것도 와서 봐라.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네. 거기다 상응 조치 있으면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요번에 들어갈 것이 뭐냐면 그 먼저 영변 핵시설이라도 좀 신고를 좀 해달라. 네. 그게 들어가도 이제 플러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찰 검증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후 사찰 검증이 없었거든요. 네. 이것도 아마 저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근데 영변 핵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이제 많은 국제 여론이기 때문에 그 외에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신고를 한다. 네. 이건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최종적인 비핵화 이전에 일정 시점에 북한의 모든 핵을 다 그 목록을 내놔야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명문화한다 그러면 상당한 진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줄 걸 보면은 일단은 뭐 관광 여행제 풀어줄 것 같고요. 인도적 지원할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유해송화는 서로 협의해서 계속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테고 거기다가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연락사무소 설치가 네. 지금 들어갈 것이 거의 분명히 보이고 종전선언은 청와대 우리 대변인이 네. 얘기한 걸로 봐서 우리 정부가 사실은 북미 간에 하면은 좀 섭섭하다는 작년까지만 해도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흔쾌히 지지한다. 그것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 근데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재 완화 네.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하나하나 겹겹이 제재를 쌓아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제재부터 하나씩 풀어주는데 북한의 요구는 재작년에 했던 제재 4번이나 했는데 그거 다 풀어달라 이제 네. 이런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석유 수출입 쿼터, 네. 석유 수입 쿼터 그것을 좀 완화해 준 거. 이거는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섬유 수출, 그다음에 전자제품, 뭐 기계, 그다음에 수산물, 농수산물 이런 거를 좀 완화해 준다 그래도 대단한 건데 이거는 사실 미국이 제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의회를 바꾸는 네. 건데 의회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가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성의 보인다는데 마지막에 했던 제재는 풀어줍시다 하면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부분이 오히려 미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셨던 부분 미국이 직접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남북 경협으로 보상의 부분을 우리가 짐을 네. 짊어지겠다. 근데 그건 우리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 연결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북한의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 그리고 미국의 그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그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미 뭐 실무 협상에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결국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 결심을 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다면 네.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영변에 그칠 것이냐. 그리고 영변도 영변 뭐냐. 신고와 검증 확실히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또 포함돼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또 있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제 동결이죠? 플러스 알파 네.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영변 대륙간 탄도는 영변 밖에 있으니까 네. 영변 외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이냐. 근데 그것이 영변 외의 문제만 많이 들어가면 그건 플러스 알파니까 스몰 D를 벌써 넘어서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처럼 궁극적인 비핵화 이전에 전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 부분을 요번에 하겠다는 얘기를 일정 시점 또는 뭐 시점을 밝히면 더 좋고요. 네. 차기 정상회담 이전에 영변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밝히고 폐기 의향을 확실히 한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한 성공이다. 네. 근데 그 부분이 빠지면 틀림없이 한국과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 이것도 김정은의 손만 들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한 번에 북한의 핵폐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수 진영. 네. 그러니까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는 모든 일정을 내놓기 전에는 일체의 제재를 풀어주면 안 된다는 보수 진영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내가 제재를 해놓은 것은 하나씩 풀어주면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네.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각자의 성향이 네. 다른데 제가 한 가지 비유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반에서 한 3등 하는데 전교 1등이 제 목표예요. 네. 그렇다면 일단 반에서 1등부터 해야 되잖아요. 반에서 1등 하는 걸 일단 목표를 세워놓고 반에서 1등 한 다음엔 그럼 전교 2등, 그다음에 전교 1등 이렇게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전교 1등인데 전교 1등 못하니까 아예 공부도 안 한다. 이게 더 옳은 태도일까요? 그래도 반에 1등부터 하겠다라고 열심히 하고 네. 또 전교 1등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옳은 태도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책은 몰라도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은 비록 아주 대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홍 의원님께서는 학교 다닐 때 줄곧 전교 1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네,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자, 결국에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검증과 신고, 폐기 이 순서 그리고 일정표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종전선언, 북한과 미국의 2자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전선언의 표현 방식이 말이죠.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선언, 불가침선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전쟁은 1954년에 이미 끝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평화선언이라 한반도 평화선언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꽤 큰 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 평화협정을 4자가 체결해야 되거든요. 남북 미중 4자가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남북이 합의하고 미중이 보증하든지 뭐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되는데 네. 하여튼 4자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북 미중 4자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시작한다. 또는 평화협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하면서 1953년에 한국전은 종전됐다는 걸 선언하고 회담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나머지 얘기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께서 출연을 하시니까 그때 더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